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요.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간 무난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듯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종전선언 성사 여부 이게 종전 성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과연 이 종전선언 어떻게 봐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종전선언 반대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멋지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중절모도 보이는 라디오인지 몰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차려입고 나오신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자, 먼저 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1차관이 16일 워싱턴에서 회담 가진 뒤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근데 종전선언 이렇게 네 글자를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진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 입만 쳐다봐요. 최종건 차관님, 정의용 장관님, 그렇죠. 설리번 안보보좌관님, 그다음 웬디 셔먼 부장관님. 그렇게 단기적인 말만 갖고 보면 안 되고요. 네. 한 발짝 물러나서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설리번 안보보좌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최근에 different, 우리 다른 입장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종전선언의 시기, 관점. 순서, 조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세 가지가 다예요. 그렇죠. 시기 언제 하느냐. 우리는 지금 먼저 입구에 하고 싶고 네. 근데 미국은 북한을 불러내서 얘기한 다음에 하고 싶거든요. 네. 추정컨대. 그다음에 시기는 언제 하느냐. 예, 우리는 지금 시기. 문정부 입구에 임기하고 하고 싶은 싶죠. 거죠. 예. 근데 미국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조건은 뭐냐. 어떠한 조건에 종전선언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한미가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는데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기 조건 순서가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갖고 우리가 정말 무슨 말을 하냐면 매일 쳐다보면서 다 됐다 안 됐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가장 중요한 그 첫 단추 부분에서 아직 그 시작이 그 단추가 깨지지는 않은 거죠. 네. 굉장히 바쁘게 그 뭐 중국과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나고 미국도 만나고 굉장히 바쁘기는 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네.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에 주력을 한 적이 없고요. 네. 일단 상황은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중국은 뭐 찬성했고요. 러시아도 찬성.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이상하게 말이 없어요. 아니 뭐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런 류의 약간. 네, 그러니까 북한은 싫으면 바로 싫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 갑자기 괜찮아요. 뭐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제가 보기엔 조건부 수용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적극적인 의지로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변의 여건도 괜찮다. 상황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우리 남측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종전 선언에 이제 반대한다 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도대체 종전 선언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은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단순히 그냥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한반도가 전쟁 상태거든요. 휴전이에요. 그렇죠. 예, 휴전이죠.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전쟁을 끝내는 거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 어떠한 식의 종전 선언이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 자체에 반대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있으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겠다는데
그 반대한다는 건 사실 논리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분들 생각은 예. 그 종전선이 의미 없는 종전선이라면 반대한다 이런 뜻이겠죠. 구두선이라면 반대한다. 아니요. 근데 구두상이라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 결혼으로 치면은 평화협정이 결혼식입니다. 네네. 결혼식하면 혼인신고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종전선언은 일종의 약혼식이에요. 약혼식. 이건 법적인 효력은 없죠. 네네. 근데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고 혼인신고하면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평화협정 체결 결혼식을 못 해요. 네. 종전선언 없이는. 아니요. 종전선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할 평화협정 수 안에 있습니까? 아. 평화협정 안에 1조가 종전선언이에요. 맞아요. 종전한다. 그다음에 이제 땅 때문에 싸웠으니까 땅 영토 조항, 네. 그다음에 포로 교환, 네네. 그다음에 그 손해배상, 네. 관계 개선 요게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하면 바로 끝나는 거죠. 음. 그런데 평화협정이 지금 왜 어렵냐? 첫 번째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렇죠. 북한에 그거는- 비핵화하는데 거의 10에서 한 20년 걸리거든요. 네네. 단계적으로 예, 가면. 비핵화 안 되고 나서 평화협정을 하자니 껄끄럽고 그렇죠. 그 비핵화 완전히 한 다음에 하자니 20년 뒤에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미중이 험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중이 정전선언의 정전협정의 당사자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지들끼리 안보 이익 싸우지 한 번도 평화에 관심이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즉각 결혼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 결혼이 어려우니 그러면 약혼식이라도 해서 약혼식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약혼식하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면 욕 먹거든요. 네. 도덕적인 의문이 생기죠 첫 번째. 네. 그리고 적어도. 약혼식을 한다 하면 결혼식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협정이 그렇게 어렵고 지난하니 지금 입구라도 형성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자라는 게 지금 종전선언의 취지거든요. 네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음. 이 와중에 무슨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뭐 총 쏘고 뭐 그러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내막을 네. 취지를 좀 이해를 하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종전선언의 의미 결혼식 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까지 오래 걸리니 약혼식을 해서 서로 간에 결혼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다 자기 조건을 좀 만들어 가자. 일단 약속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네, 약혼하면.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이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20년 뒤에 평화협정 체결합니까? 완전한 비핵화하는데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 20년 시작해도 걸리죠. 최소 10년이고요. 예. 아주 이상적일 때 10년이고 이건 미국의 가장 저명한 해커 박사 지금부터 예, 해커 예. 박사가 정한 시간이에요. 네네. 북한에게 가장 정통합니다. 영변도 7번이나 가본 사람이고 네네. 그 양반이 이상적일 때 10년 걸리고 조금 문제 있으면 15년 걸리고 아니면 더 걸린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핵 좀 들여다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걸릴 겁니다. 종전선언하면 미군 철수해가지고 우리 남한 군사력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혼식 했다고 둘이 뭐 같이 살고 애 낳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결혼식 한 다음에 혼인신고가 되는 거지. 예. 약혼식 했다가 파혼했다고 법적인 책임 없거든요. 네. 심지어 약혼식하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도 법에는 안 걸려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전선언을 하면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주한미군 유엔사 체제 한미동맹 여기에 즉각적인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종전선언하면 그냥 한반도에 미군도 다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다 깨질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종전선언하고 네.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그 네. 안에 자 주한미군은 주둔한다. 그다음 유엔사는 평화유지군으로 기능한다. 그렇게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합의에 따라서 철수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그건 평화협정 단계 일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언론도 그렇고 또 몇몇 우리 사회 목소리 크신 분들이 종전선언하면 진짜 무슨 뭐 곧 전쟁을 그 할 양쪽 다 것처럼. 책임이 있어요. 반대하는 그래요? 사람들은 예. 종전선언이 뭔지 한반도 정전치를 들여다 안 본 거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도 바티칸까지 가고 외국도 가는데 국민들 설득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국민들 야권 설득하는 보수층을 설득을 적극 견인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네, 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은 설득을 많이 하는데 네, 네. 국민들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한다 그러니까 뜨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정부 여당에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조금 더 설득해달라. 그리고 종전선언하면 뭐 한반도에 무슨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 노력해라.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양쪽 다 책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양쪽 다 책임 있다. 균형을 자로 잰 듯 균형을 맞춰주시는 우리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자, 그 일본은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어제도 보니까 뭐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 때문에 우리는 한미일 차관들 같이 못 서겠습니다. 포토라인은 못 서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였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왜냐하면 된다. 예. 우리가 일본하고 안 만나고 살 수 있으면 안 만나면 돼요. 네네. 자, 김대중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을 할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일본을 안심시켰어요. 맞아요. 한일 관계 그랬어요. 개선했어요. 음. 그리고 남북 관계하니까 일본이 해방을 안 났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일본은 항상 한반도 문제 긴장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종전선언하고 남북 여쪽 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끼고 싶어 하거나 네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쪽으로 아마 한반도 정세가 변하는 걸 원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본인이라면. 네네. 그런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소외가 되니까 네. 여기 대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고 트럼프 때도 계속 회방 논거 알고 네, 계속 그걸 회방 알거든요.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의 대상이다. 근데 예. 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네. 이 와중에 일본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자극하는 일들을 만드는 건 현명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럼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설득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협조를 견인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관리하고 남북 관계를 했는데 지금 일본 관계, 한일 관계가 최악이거든요. 네네. 최악인 상황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일본이 반발하고 여기에 또 일본으로서는 휘발성에 있는 이슈인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터지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죠. 예. 일본 입장에서는. 자, 울고 싶어 하더라도 뺨 때리지는 말자. 달래줘야죠. 달래자. 달래줘야죠. 네네. 자, 그 9.19 군사합의 관련돼서도 이게 사실은 뭐 평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9.19 미사일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레드라인을 넘은 거냐 안 넘은 거냐 등등에 대해서 미국은 거의 논평을 하지 않거나 뭐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던데 9.19 군사 합의를 다시 이제 뭐 종전선언 얘기 나오다 보니까 9.19 군사 합의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던데 또 윤석열 후보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9.19 군사 합의를 왜 파기합니까? 지켜야죠. 지금 남북이 군사를 저 무슨 특정한 후보 특정한 정파 얘기 아니에요. 네, 뭐냐면 네, 뭐 다른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왜냐하면 9.19 네. 군사 합의는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북한이 막 깨고 있는데 우리만 지킬 필요가 아닌 이런 취지겠죠. 네, 네, 제 추정컨대. 예. 추정입니다. 네. 그러나 9.19 군사 합의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거예요. 네. 한국 정전 체제 이후로 최초로 군사적 군사 신뢰를 합의가 구축한 있었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 지켜지면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지. 양측이 안 지킨다면 네. 그거를 파기하면 그러면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 후보께서도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종전선언이 약혼하는 거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게 결혼이라면 그게 아무리 빨라야 10년에서 20년. 근데 결혼하면 돼요. 근데 예.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약혼식이 필요한 약혼하자. 겁니다. 그럼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평화체제로 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건데. 지금은 고육지체계예요. 예.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계라면 끝나는데 그게 네네. 너무 어려우니 음.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은 아주 긴 터널이에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입니다. 어찌 보면. 예. 예. 그런데 입구를 안 만들면 끝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지금 입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불가역적인 입구를 만들자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금 정전 체제에서 이거 정상 체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68년을 전쟁을 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입만 열면 정전 체제를 준수해야 된대요. 음. 아 그럼 미국이 68년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한국에 앉아갖고 저 미국 전쟁 계속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이건 정전 체제는 깨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북한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역이용 당하는 거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런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음. 정전 체제는 반드시 깨져야 되고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입구를 위해서 종전 선언이라는 정말로 힘든 단계를 만드는 원래 외교 사상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종전 선언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반도 현실의 불행한 현실이고 그쵸, 정말로 예. 정전 선언을 통해서라도 신뢰 관계를 형성해서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입구를 만들자는 고육책인 거지 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 고육지책이다. 자, 그러면 현 단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종전 선언을 지금 만일에 도출을 못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무능해요. 지금 네. 10개월 됐는데도 지금 아무 실무 이 협상도 안 됐거든요. 네. 한국
이번에 대선 아주 아마 치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대북 정책, 통일 정책도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별로 딴 이슈 때문에. 네,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입구가 안 만들어지면 올해 지나가죠. 네. 내년 선거판 지나가죠. 정권 교체기죠. 그럼 거의 1년이 지나가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실.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네. 지금 자기들 매일매일 힘든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북한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네, 지금의 분위기는 미국도 네. 미국도 안보 이해가 있으니까 미국 네. 입장도 이해해야죠. 미국도 자기들의 조건부 수용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입장들을 절충을 해서 네. 지금 이 시기에 이 이 정부 시기에. 가기 전에 종전선언 입구를 형성하는 게 시급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자, 지금은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